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자녀 양육은 사회적,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혼 후에 분리된 부모 중 비양육자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포함해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한 각종 사례와 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수령이 가능한 기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다룰 것이며, 거기에 더해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 청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의 중요성.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즉 양육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이 무책임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제때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양육자에게 곤란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내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이며 법률적으로 자신과 자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도 양육비 지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수적인 제도를 정비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청구 권리를 잃게 되므로 사안에 따른 양육비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출된 양육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판결문으로서 명시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1. 양육비에 대한 사항이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양육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시 과거 양육비 전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와 시효기간 상세 분석. 양육비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청구는 이혼 당시 결정된 방식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협의 이혼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 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 특정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멸시효 항소 사례. K씨는 전 배우자인 O씨가 상당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O씨와 양육비 협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K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이 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판결을 내렸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자녀들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10년 내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제출한다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패소할 수 있습니다. 꼭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조언. 양육비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혼 당시에 작성된 문서를 검토하여 양육비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근접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청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 강제 집행과 같은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액수를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제기되는 궁금증 해소. 마지막으로 양육비 소멸시효와 관련해 종종 제기되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외국에 거주 중일 때의 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아니면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이 있었을 때 과거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필요 서류, 그리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줌으로써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를 알면 소송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 청구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으며 시효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내용을 참고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미래를 위해 권리를 지키는 일은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